자, 먼저 우리 PLC 배선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LS PLC 같은 경우는 보통 NPN 로직, NPN 배선을 따르기 때문에 PLC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전압의 레벨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0V가 되는 거죠. DC 전원의 0V. 그리고 출력은 또 마찬가지로 NPN이다 보니까 0V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푸시 버튼 스위치가 있습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에는 이렇게 콤 단자와 그 다음에 NO 단자, NC 단자, 우리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A 접점이라고 하고 이쪽은 보통 B 접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위치에 연결하는 콤 단자는 지금 전원의 0V, DC 전원의 0V가, 자, 색깔을 우리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0V 선 파란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스위치의 입력 콤먼으로 0V가 하나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출력은 이 스위치에서 나오는 이제 이 A 접점의 출력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 A 접점의 출력은 여기에서 PLC의 입력 단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PLC의 인풋 단자, 첫 번째 인풋 단자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푸시 버튼을 누를 때 전원의 0V에 해당하는 전위가 이렇게 이 선을 통해서 PLC 입력으로, 첫 번째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전압 레벨이 이제 PLC에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PLC에 있는 이 콤몬 단자, PLC의 입력 콤몬 단자는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플러스로. 그래서 이것이 전원의 24V로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지만 회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0V의 입력이 들어가게 되고 반대쪽은 이렇게 24V의 전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PLC 내부에서 입력 회로가 지금 현재 외부 입력 신호가 전원이 인가됐구나, 외부 입력 신호가 들어왔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PLC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입력 회로를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제가 푸시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PLC 입력부에 이렇게 LED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푸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정기적으로 신호가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현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이 PLC 상에서 출력을 강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입력 같은 경우는 외부에 들어오는 전원이 이렇게 인가만 돼도 PLC 입력 상태를 우리가 LED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입력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두 번째 푸시 버튼도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푸시 버튼도 입력 콤몬을, 자, 이 왼쪽에 있는 푸시 버튼에서 0V 콤몬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콤몬을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푸시 버튼도 우리 A 접점을 이용해서 두 번째 입력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A 접점, A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NO 접점, 평상시에 열려있는 NO 접점을 의미를 하죠. 자, 두 번째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두 번째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입력 램프가 깜빡깜빡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 두 포인트, 그러니까 푸시 버튼 두 개를 지금 연결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출력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자, 출력은 우선은 PLC에서 나오는 출력이 먼저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여기 PLC의 아웃풋
단자가 나와 있는데 이 PLC에서 어떤 출력이 나와서 램프를 켜거나 부저를 켜도록 이렇게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PLC에서는 어떤 출력이 나오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NPN 로직을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0V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이 PLC의 출력 콘몬에다가 PLC 출력 콘몬에다가 0V를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0V. 자, 0V를 연결해 주게 되면 결국 이 PLC에 들어가는 어떤 콘몬 신호가 0V 레벨의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서 PLC가 출력을 ON이라고 하는 신호를 줬을 때 어떤 출력 어드레스를 통해서 출력 단자에서 0V에 해당하는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출력으로 램프를 한번 배선을 해 보겠습니다. 램프를 켜기 위해서 자,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램프가 이렇게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저가 있는데 첫 번째 램프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램프 한쪽에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램프를 켜기 위해서는 이 램프는 24V로 동작하는 램프이기 때문에 한쪽은 플러스가 필요하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필요합니다. 전원에. 근데 지금 플러스 쪽은 이렇게 이제 24V를 연결하도록 콘몬 단자를 이렇게 이제 플러스로 연결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플러스 전원에다가 한쪽을 연결시켜 주고 지금 PLC에서 나오는 요 선은 0V에 해당하는 선이죠. 그래서 0V에 해당하는 선이 램프의 반대쪽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이 램프를 이제 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램프는 우리가 이제 입력은 앞에서 LED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출력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드웨어 상에서는 강제로 이렇게 PLC 출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 레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출력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C를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죠. 툴, 즉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LS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툴, PLC를 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하기 위한 툴은 XG5000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홈페이지 통해서 자유롭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아무런 이제 내용이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PLC 테스트 이렇게 그냥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붙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저장 경로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CPU의 종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CPU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이 LS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아주 많은 종류의 CPU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사용하는 PLC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XGB 시리즈 중에서도 이렇게 IEC 타입의 PL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서 보시면 뭐 XGK, XGB 이렇게 이제 뭐 구분이 또 돼 있고 그 XGB 중에도 IEC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IEC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제 표준화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어떤 룰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류입니다. 그래서 XGB의 IEC라고 하는 타입의 PLC를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 CPU의 종류가 XGB의 XEC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XGI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정해지게 되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창이 열리고 왼쪽에는 프로젝트 트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우선은 이제 이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입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 그래서 보통 그 하드웨어 설정은 여기에 있는 IO 파라미터 쪽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블록형 PLC는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모듈들을 더 붙이거나 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확장 모듈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듈에는 아날로그 모듈, 아날로그 입력 2채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출력 2채널이 혼합되어 있는 이 아날로그 혼합 모듈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하드웨어를 설정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이 모듈은 자, 여기서 디지털 입출력 모듈 XEC,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이 DR32H입니다. DR32H.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미 여기에는 입력 16점과 출력 16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듈을 이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우리가 확장 슬롯에 아날로그 모듈을 쓰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특수 모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 이걸 선택을 하시고 종류가 하나밖에 없죠. XBF AH04A라고 하는 이 모델 이름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이제 이미지 상으로도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는 이렇게 설정하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겠다. 자, 적용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뭐 이전에 어떤 다른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은 삭제됩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모듈에 따라서 설명문을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수 모듈이나 통신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모듈이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그 주소에 따른 설명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서 그냥 Yes를 클릭을 하시면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아날로그 모듈, 이 아날로그 모듈에 대해서 그 아날로그 모듈을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부 변수들이 또 메모리 할당된 내부 변수들이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체크를 하시고 확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러한 특수 모듈들을 사용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작업은 어떤 거냐면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램프가 들어오도록 할 거예요. 당연히 지금은 PLC에 아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푸시 버튼을 누른다고 해도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PLC에서는 아무런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푸시 버튼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램프를 켜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작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레더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에 작성을 할 건데, 레더 프로그램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접점과 코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축키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들이 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접점. 그리고 이렇게 괄호처럼 생긴 것이 이제 코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단축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셔도 되고, 하지만 이제 보통 프로그램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단축 메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F3번, F4번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접점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A 접점 F3번이죠. 그래서 F3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 변수 이름으로 푸시 버튼 2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PB1이라고 변수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종류는 로컬 변수, 글로벌 변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로컬 변수는 이 해당하는 프로그램 안에서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변수, 그리고 글로벌 변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작성을 할 때 여러 개의 프로그램에서 모두 공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변수는 글로벌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실제 입출력 어드레스와 관련된 것들은 글로벌 변수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그 IO 어드레스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PB1이라고 하고 글로벌 변수를 지정을 하시고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B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럼 이걸 단순한 어떤 메모리 변수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 입출력과 관련된 변수로 사용할 것인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메모리 할당에 우리가 이제 직접 어드레스를 할당을 하게 되는데, 입력은 I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온, 오프에 해당하는 그런 그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푸시 버튼은 단순하게 온 아니면 오프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제 불 타입인데, 이렇게 불 타입으로 동작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X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뭐 나중에 우리가 뭐 바이트 단위라든가 또는 16비트의 워드 단위를 사용할 때는 뭐 IB, IW, 그 다음에 뭐 32비트는 뭐 ID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불 타입을 쓰니까 IX라고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0.0.0이라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어드레스의 이런 규칙은 우리가 앞에서 IEC 타입, IEC라고 하는 IC 61131-3에 해당하는 그런 PLC 언어와 관련된 규격을, IEC 규격을 따르는 그런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보통 제일 앞자리에 있는 것은 베이스 단위,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은 뭐 슬롯 단위,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것은 그 슬롯에 있는 해당하는 어떤 그 비트 단위를 보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블록형 PLC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가 이제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딱 현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 모듈에 있는 입력은 어드레스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력은 0.0.0부터 0.0.15까지 정해져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입력이 지금 16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입력 어드레스는 0.0.0이 되는 겁니다. 확인. 자, 이번에는 램프를 한번 우리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푸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우리가 램프를 온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력에 해당하는 코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코일은 F9번이죠. 자, F9번을 입력을 해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한글로 그냥 입력을 해볼까요? 램프, 지금 현재 사용하는 램프가 녹색 램프니까 여기다가 녹색 램프라고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죠.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변수라고 하고 확인. 자, 마찬가지로 불 타입이고 베리어블 글로벌 타입이고, 이 출력 램프, 이제 우리가 출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 램프의 어드레스를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는데, 출력은 보통 Q라고 나타냅니다. Q. 아웃풋에 O를 사용하지 않고 Q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은 불 타입이니까 X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0.0.0이라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확인. 자, 이렇게 하면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램프를 켜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우리가 현재 작성한 프로그램을 PLC에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죠. 자,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온라인에 접속 설정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사용하는 지금 이 PC와 우리가 다운로드 하고자 하는 PLC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USB를 이용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직접 USB 로컬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을 쓴다면 또 다른 방식을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USB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속하면은, 자, 접속이 됐고요. 지금 현재 PLC는 스탑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밑에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접속이 됐으니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쓰기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나와 있기도 하고, 이 온라인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쓰기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쓰기. 자, 전체 체크하시고 확인. 자, USB 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쓰기가 진행이 됩니다. 완료했습니다. 확인. 자, PLC를 리셋 하겠습니까? 하면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셋이 됐기 때문에 한번 연결이 끊어졌고, 다시 접속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자, PLC의 상태가 이렇게 스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PLC의 태스크가 돌아갈 수 있는 런 상태로 이렇게 이제 바꿔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런 모드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녹색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은 제일 앞쪽에 보시면 모니터 시작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메뉴에서 여기 모니터 메뉴에서 모니터 시작을 클릭을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푸시 버튼의 입력 상태, 또 램프의 출력 상태를 여기서 화면에서 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작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램프가 켜지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램프가 켜지죠. 자, 그 다음에 PLC의 LED 상태 LED를 통해서도 이렇게 위에는 입력이고 지금 밑에는 출력인데 동작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푸시 버튼을 눌러서 램프를 켰다면 지금 현재는 내가 푸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램프가 켜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손을 떼면 다시 램프는 꺼지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내가 푸시 버튼 한번 눌렀을 때 램프가 계속 온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우리가 PLC에서 이 PLC 레더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의 회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유지 회로라고 하는 거죠. 자기유지 회로. 자, 자기유지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 녹색 램프라고 하는 코일, 이 코일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이 녹색 램프의 접점을 연결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모니터링 모드인데 이 모니터링 모드를 유지를 하면서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런 중 수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런 중 수정. 자, 이 기능을 한번 활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쓰기를 하기 위해서 뭐 다시 모니터링을 끊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 런 중 수정, 지금 현재 태스크가 돌아가고 있는 중간에 프로그램을 바로바로 수정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녹색 램프라고 하는 것에 접점을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자, F3번 녹색 램프죠. 그대로 엔터를 쳐서 확인. 그리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을 연결하는 기능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 F5번이라든가 F6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F5, F6을 사용을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마우스가 아니고 우리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지우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편하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방향키를 조작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선이 만들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기본 값은 아니고 옵션에서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에 옵션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구의 옵션. 자, 도구의 옵션에 보시면 지금 현재 레더에 지금 고급, 자, LD라고 되어 있죠. LD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레더를 의미를 합니다. 레더의 고급 메뉴 중에 여기 보시면 컨트롤 키를 이용한 라인 편집, 이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기본 값은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사용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하던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 램프라고 하는 코일이 살았는데 이 코일의 접점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녹색 램프가 온이 되고 그때 접점이 이렇게 온이 되면서 녹색 램프는 계속 살아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 보시면 런중 수정 쓰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쓰기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자, 푸시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푸시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떼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녹색 램프가 살아있고 지금 이쪽 라인을 통해서 계속 녹색 램프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유지라고 하는 거죠. 즉 자기의 접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자기 신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 유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푸시 버튼을 눌렀다가 이렇게 이제 뗐을 때 유지는 되지만 저것을 끊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신호가 여기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유지를 사용을 할 때는 이 지금 살아있는 이 라인을 끊어주는 어떤 접점의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 라인을 끊어주는 접점의 신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런중 수정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비접점 F4번을 이용해서 비접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비접점을 하나 넣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변수를 이용할 거냐면 두 번째 푸시 버튼 PB2를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자, 두 번째 푸시 버튼의 메모리 어드레스는 ix 0.0.1이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푸시 버튼이 비접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렇게 붙어 있는 접점이죠. 그래서 얘는 내가 외부에서 실제로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붙어 있다가 푸시 버튼을 외부에서 눌렀을 때 여기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쓰기. 자, 푸시 버튼 2번을 눌러서 자, 끊었습니다. 그죠? 지금 푸시 버튼 1을 눌러서 램프를 이렇게 살리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2를 눌러서 자기 유지를 끊어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자기유지 회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유지 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 릴레이를 이용한 릴레이 시퀀스 회로를
만들 때도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 항상 사용했던 그런 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레더 회로는 그 전기 회로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방식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PLC를 사용할 때 반드시 이런 전기 회로를 그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램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를 이렇게 삭제를 하고,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이 녹색 램프를 일반적인 이런 코일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셋 코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셋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괄호 안에 코일 안에 S라고 하는 글자가 써진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셋 코일이죠. 셋 코일. 그래서 얘는 지금 Shift F3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Shift F3. 자, 이게 이제 셋 코일을 적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 코일이 셋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즉 녹색 램프는 입력이 이제 없어져도 얘는 계속해서 ON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꺼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셋이라고 하는 코일을 살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PB2를 이용을 해서, 자, 리셋은 Shift F4번입니다. Shift F4번. 이렇게 해서 녹색 램프를 이렇게 이제 넣어주게 되면 셋과 리셋이 한 쌍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는 유지시켜주는, 살려주는, ON을 시켜주는 코일이 되는 거고, 하나는 그것을 꺼주는, 오프 시켜주는, 리셋 시켜주는 그런 코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푸시 버튼 1을 누를 때 램프는 계속 살아있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2를 누를 때 램프는 다시 리셋이 되는 거죠. 결국 동작의 결과는 다 동일합니다. 그죠? 동작의 결과는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자기유지 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셋 코일과 리셋 코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그 출력 신호를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